이번에는 함수의 매개 변수와 인수에 관련된 기능을 살펴보기로 하죠. 여기에서 두 개의 수를 더한 값을 반환하는 add라는 함수를 한번 정의해 보기로 하죠. 그래서 function add a, b 그 다음에 return a plus b. 만약에 let c equal add 10, 20 이렇게 하겠습니다. 콘솔 로그 c 해서 결과를 보면은 당연히 30이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c equal add 해가지고 10 매개 변수를 하나만 줬다고 해보죠. 그래서 콘솔 로그 c 해서 실행해 보면은 nan 값이 나옵니다. 나로 넘버란 말이죠. 이때 인수 10은 a 매개 변수에 들어가지만 b 매개 변수에 들어가는 값이 없죠. 이 경우에 이 값은 undefined가 됩니다. 그래서 10과 undefined를 더하니까 나로 넘버 값이 나오는 거예요.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에 정의된 매개 변수보다 적은 인수를 제공하면 나머지 매개 변수에는 undefined가 디폴트 값으로 저장됩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우리는 선택적 매개 변수, 즉 옵셔널 파라미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add 함수에 if a가 undefined냐 그렇다면 a에다가 1을 줘라. if b가 undefined냐 그렇다면은 b에 1을 줘라. 그 다음에 a 플러스 b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행해 보면은 이제 1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10을 인수로 a 매개 변수에 저장하고 b 매개 변수는 인수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b 매개 변수는 undefined가 되는 거죠. 그래서 b의 값을 1로 초기화시켜 주고 있죠. 그래서 a에 넘은 10과 b에 있는 1이 더해져서 11 값을 반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c equal add 해가지고 인수가 없이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콘솔 로그 c 해보면은 2가 나오고 있죠. 둘 다 undefined니까 a에는 1, b는 1 이게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1과 1이 더해지니까 2가 반환됩니다. 이거를 5와 연산자의 단축 회로 기능을 활용하면 아주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 대신에 주석 처리를 해주고요. 대신에 a는 a가 undefined면은 2를 저장하고 b에는 b가 undefined면 2를 저장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실행해 보면은 결과는 같아요. 그리고 디폴트 아규먼트를 사용해서 더 손쉽게 선택적 매개 변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 인수는 매개 변수에 이꼴 연산자를 사용해서 디폴트 값을 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도 주석 처리 좀 해주고요. 여기다가 b equal 1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여기 호출해서 첫 번째 인수에 10이 지정됐기 때문에 이 10은 a 매개 변수로 가죠. 이 두 번째 매개 변수도 b 매개 변수에 저장됩니다. 1 대신에 이제 20이 사용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인수가 a로 들어가요. 근데 없죠. 두 번째 인수가 지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b 매개 변수의 값으로 1이 사용이 되는 거죠. 하지만 아무것도 매개 변수를 주지 않고 호출하게 되면 a 매개 변수는 undefined가 돼요. 그래서 nan을 반환하겠죠. 저장하고 실행해 보면은
여기에 첫 번째 호출에서는 30이 반환되고 매개 변수가 하나인 호출할 때는 11이 반환되고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에는 NaN이 반환되고 있죠. 가변인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variable length argument 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하나의 매개 변수에 여러 개의 인수가 가변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인수의 개수가 가변적인 그런 매개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매개 변수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rest parameter. 이 나머지 매개 변수는 매개 변수 앞에 점이 3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function sum 점점점 하고 rest. 이 경우에는 보통 rest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데요. 이 나머지 매개 변수는 내부적으로 인수값들이 배열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배열의 reduce 메소드를 사용해서 합계를 구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죠. 그래서 return rest.reduce 해가지고 p1, p2 매개 변수를 받아서 p1과 p2를 더해주는 값을 반환하면 합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let total은 sum 1, 2, 3, 4, 5 이렇게 5개의 인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콘솔 로그 토탈 해보면은 15를 출력하고 있죠. 이걸 다 더하면 15가 되니까요. 이번에는 여기다 더워 주겠습니다. 6, 7, 8, 9, 10 10개를 줄 수 있죠. 실행해 보면은 이번에는 55가 나오죠. 이 나머지 매개 변수와 다른 매개 변수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nitial 이렇게 해줄 수가 있죠. 근데 이 경우에 나머지 매개 변수는 항상 마지막에 와야 됩니다. 앞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매개 변수를 reduce 메소드의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사용할 수 있죠. 결과는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첫 번째 인수는 initial 매개 변수에 전달이 되고 그 나머지 인수들은 rest 매개 변수에 전달됩니다. 아규먼트 객체를 사용해서도 가변 인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아규먼트 객체는 배열과 같은 객체로 함수에 전달되는 인수를 인덱스로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이번에는 이 함수를 주석 처리해 주고요. function sum let total equal 0 그다음에 for let i가 0에서부터 i가 arguments dot length 보다 작은 동안 돌면서 플러스 i 하면서 total 플러스 equal arguments i 번째의 값을 꺼내오는 거죠. 그래서 return total을 해줍니다. 저장하고 실행해 보면은 결과는 같죠. 비록 sum 함수는 매개 변수가 없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인수들이 arguments의 배열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하나하나씩 꺼내다가 누적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가변 인수를 호출할 때는 점 3개인 스프레드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et a equal 1, 2, 3, 4, 5 해주고요. total equal sum 해서 a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죠. 콘솔 로그 토탈을 보면은 실행해 보면은 15가 나오죠. 여기에 있는 배열에 있는 값이 스프레드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 배열의 각각의 요소들이 가변 인수로 넘어가는 거죠.
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인수구조 해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객체를 인수로 받아서 등록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함수를 구현한다고 합시다. 여기에 이제 북객체가 이렇게 정의돼요. 북 타이틀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어서 전병선 프라이스 22,000원 이렇게 북객체를 정의했어요. 책을 등록하기 위해서 addbook이라고 하는 함수를 구현해 보기로 하죠. 그래서 펑션 addbook 그래서 book 매개 변수를 받아들여서 여기에서 콘솔 로그 백틱 사용해서요. 도서명 달러 book 타이틀 저자 달러 book author 그 다음에 정가 달러 book price 책이 등록되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는 정상적인 북객체를 인수로 호출하면 성공적으로 도서 등록 메시지를 콘솔에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addbook book 객체를 이렇게 주게 되면 실행해 보면은 도서명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저자 전병선 정가 22,000원 책이 등록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인수를 제공하지 않고 addbook 함수를 호출하면 어떨까요? addbook 인수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저장하고 실행해 보면 이와 같은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게 됩니다. 요 북을 읽을 때 타입 에러가 발생하는데 북객체의 타이틀을 읽을 때 undefined 속성을 읽을 수 없다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 북이 undefine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undefined의 타이틀을 읽으려니까 지금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면 인수 없이 addbook 함수로 호출할 때 이런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방법으로 디폴트 인수 값을 제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복사하고 이 하나는 주석 처리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세 개의 매개 변수를 받는 거예요. 타이틀 이꼴 미상 그리고 author 이꼴 미상 또 price는 0으로 그리고 여기에 북객체를 참조하던 거를 전부 삭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실행해 보면은 이 부분에는 도서명이 미상이고 저자도 미상이고 정가가 0인 책이 등록되었습니다. 이게 나오죠. 하지만 이 함수를 정상적으로 호출하기 위해서는 호출하는 측에서 객체에서 속성값을 꺼내와 하나씩 인수로 전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사용하고요. 여기에서 book title, book author, book price 이렇게 지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수구조 해체 destructuring function arguments 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수가 객체를 인수로 받을 때 객체의 구조를 해체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괄호 안에 매개변수 지정해서 객체의 구조를 해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드도 좀 복사하고요. 요거는 주석 처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매개변수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인수구조 해체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중괄호 시작을 해서 타이틀, author, price 이렇게 세 개를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북객체를 인수로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인수가 여기 매개변수 넘어갈 때 객체의 구조를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의 타이틀 속성은 타이틀 변수에, 북의 author 속성은 author 변수에, 북의 price 속성은 price 변수에 저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인수를 제공하지 않고 add book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있어요. 하게 되면 요번에는 구조 해체할 때 타입 에러가 발생하는데 undefined가 되었기 때문에 undefined의 타이틀 속성을 구조 해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구조 해체 변수에 디폴트 인수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미상 그리고 0.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빈 객체로 초기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저장하고 실행해 보면 이제 두 가지 경우 다 모두 다 잘 실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값과 변수 모듈에서 자바스크립트 언어에는 특별히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지원하지 않는데 이것이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했습니다. 장점이라면 데이터 타입을 신경 쓰지 않고 편리하게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이라면 변수에 어떤 데이터 타입의 값이 저장되어 있는지 매번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함수 안에서 인수의 데이터 타입을 검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타입 오브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오브 연산자로 인수의 타입을 검사한 후에 해당 함수가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데이터 타입의 인수라면 즉시 실패하도록 하는 것이 나중에 불분명한 에러를 야기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앞에서 작성한 sum 함수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sum2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arg 매개변수를 받아들이고 let total equal 0 for let element of arg total plus equal element 한 다음에 return total을 반환하기로 하죠. 다음에 토탈에다가는 sum2 저 배열로 1, 2, 3, 4, 5 이렇게 지정해 줬어요. 그리고 콘솔 로그로 토탈 값을 보면 실행해 보면은 15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죠. 그런데 만약 이 3이 숫자가 아니라 문자 3이라고 합시다. 저장하고 실행하면 여기에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이상한 값이 나오죠. 그 이유는 요 arg의 매개변수가 요 배열을 받아들일 때 포문에서 첫 번째 요소를
가져와요. 그러면 1을 가져오겠죠. 그래서 1과 토탈을 누적시켜요. 그러니까 1이죠. 토탈은 지금 현재 1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가져올 때 2를 넘겨줘요. 그러면 2하고 토탈하고 더해지니까 3이 되고요. 그런데 다음에는 문자에 3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 엘리먼트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토탈이 3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문자열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산의 결과는 3이 문자열이 돼서 문자열 3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탈에 33이 저장이 돼요. 그리고 다음에 숫자 4가 넘어옵니다. 숫자 33하고 4가 더해지죠. 그럼 이 4도 문자열이 돼서 334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토탈은 334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다음에 5가 넘어와요. 334하고 5하고 더하는 거죠. 그럼 이거 자체도 문자열이 되니까 3345가 되고 결국 토탈은 3345 값이 됩니다. 그래서 토탈이 반환 값은 3345가 되는 거죠. 문자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에러도 발생하지 않고 모호한 결과를 주게 돼요. 이거는 나중에 커다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아닌 값이 들어왔을 때 즉시 실패하도록 하는 것이 이렇게 불분명한 에러를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타입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if type of element not equal 넘버냐. 그렇다면 우리 했었죠? throw 해서 new 이번엔 type error sum to 함수에서 숫자 타입의 요소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예외를 발생시켜 버리는 거죠. 저장하고 이제 실행해 보면은 여기에서 sum to 숫자 타입의 요소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함수를 보면 여기 넘겨준 인수는 for문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인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인수는 순회할 수 있는 객체이어야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배열이어야만 하는 거죠. 만약 배열이 아닌 걸 넘겨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주석 처리를 하고요. 이번에는 토탈 걸 sum to 1, 2, 3, 4, 5 그리고 다시 실행해 보면 이번에는 이 ARG 매개 변수가 타입에러 발생하는데 not iterable 이 ARG가 순회할 수 없는 객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히 지정해 주지 않아도 자바스크립트에서 넘겨주는 객체가 순회할 수 있는 객체, 즉 배열과 같은 것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에러를 발생시켜 주는 거죠. 여기 예외 처리에 대해서는 제어문 모듈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이 타입 에러에 대해서는 표준 라이브러리 모듈에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